오늘은 채권자 대위권 올해 꼭 나올 거니까 조금 길더라도 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내일 하고요. 근데 채권자 대위권은 뭐냐면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신 전속권이면 안 되는 거지. 즉 비전속권이어야 돼. 한편 채권자는 그게 기한이 도래해야만 할 수 있죠. 이행기가 도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걸 불행사했을 때 인정되죠. 필의비불 이렇게 됩니다. 요건이.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할 수 있죠. 또 보존행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에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할 수 있고 보존행위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 실체법상 권리로서 일종의 법정 재산 관리권이다. 재산 관리하는 권리죠.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의비불,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며 그게 비존속권 그리고 불행사일 때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피보존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채권뿐만 아니라 이게 청구권, 형성권 다 된다라고 한다. 특히 이제 나온 게 물권적 청구권, 또 토지 거래가 신청될 때 협력금의 이행 청구권, 이것도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변제 청구권, 이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조건은 안 돼. 딱 정리해 줍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은 이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한테 돈이 없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받을 권리가 생겼다네? 그러면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또 채권 자체가 이게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는 것, 이것은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 조사항이다. 당사자 적격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요건이 결의됐다 그러면 이 부적법 각하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송물이 되는 것은 피대의 권리예요. 이가 없으면 기각이 되죠.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보시면 채권 보존의 필요성인데 이게 금전 채권인 경우와 금전 채권 아닌 특정 채권인 경우가 있는데 금전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죠.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그런데 그게 이 피보존 채권과 피대의 권리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 무자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입인이 대변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으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채권인 경우가 있는데 특정 채권에서는 이게 두 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예요. 여기 있고 방해지거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대위 행사. 방해지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것을 대위 행사할 때는 이제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예외 두 가지가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보존행위일 때 그때는 이행기 도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채권의 시효 중단, 보존 등기 같은 것들은 보존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배 객체와 관련해서 이게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되죠. 비전속권이어야 돼.
비존속권이어야지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한마디로 금고를 채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돈 되는 권리여야 되죠. 그래서 재산권이어야 되는데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비존속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산권이 되는 것이면 청구권이든 형성권이든 구별하지 않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 많이 나오죠. 공법상 권리도 대입할 수 있어요. 또 협력 청구권,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 그리고 조합원의 조합 탈퇴권 이런 것들 다 된다. 시험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들이죠. 또한 실체법상 확인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인정되는 소송행위도 대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별적 소송행위는 이미 권리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외제기나 강제집행 신청, 청구의 이해소, 제3자 이해소, 가처분 명령의 취소 신청 같은 것들인데 이건 뭐 외운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소송행위구나 알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상소나 재심의 소제기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권리 행사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권일지라도 압류할 수 없는 권리는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책임 재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재산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하려면 압류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압류해서 나중에 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압류할 수 없는 권리들. 근데 그게 보통 그 채무자의 생존을 위한 권리들이죠. 그릇 씻기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이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 본 것이고 재심의 소제기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것도 위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상 일심전속권은 이게 우리 대위의 목적으로 될 수가 없죠. 행사상 일심전속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들, 신분권들 아닌 거죠. 그런 것들로서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가족법상 권리예요. 아니다. 또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같은 것들 그렇다. 그런 것들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인정되는 거죠. 불행사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보시고 또 채무자가 대위 행사에 반대해도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권리 행사에 착수를 했어. 그러면 대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소제기를 했거나 패소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이미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요건인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행사 방법이 나왔는데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건 이제 법정 유임 관계가 돼요. 그리고 선관주임으로 부담하는 거죠. 근데 그걸 청구를 할 때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봐야죠. 등기청구권 대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채권자 명의로 등기가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단계를 거쳐서 우리 가불병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등기를 병에서 을에서 갑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제 수령 권한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대위 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야 나한테 바로 줘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 범위 문제가 있는데 행사 범위와 관련해서 요거는 우리 법정 재산 관리권이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거죠. 처분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채무 면제 또 권리 포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행사의 통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 근데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게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비 통지와 처분권 제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전의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대비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네, 그러면 대항 못해. 그런데 통지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 통지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리고 대위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 항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행사할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대위 행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할 말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근데 통지 이후에는 채무자가 처분권을 상실함으로 제3채무자가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다. 통지 이후에 생긴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어. 그러나 통지 이후에도 변제, 상계 또는 동시에 항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여전히 변제할 수 있어. 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제3채무자의 항변과 그 한계에 관한 말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지는 항변 가지고는 대항 못해. 그건 이제 채무자가 할 일이지. 또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수익자 채무자뿐이죠. 제3채무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가 관한 말인데 이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그게 채무자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되죠. 그래서 전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돼요. 그 대위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게 아니야. 다만 자기가 직접 인도받았을 때 상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권리 행사가 채무자의 권리가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생긴다. 이런 얘기죠. 채무자의 권리가 행사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어. 비용 상환증권 인정되죠. 법정 이윤 관계가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 문제가 있는데 기판력은 대위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미치는데 이게 채무자에게도 미칠 것인가 인데 채무자가 그 대위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 올해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채권자 지도권은 내일 OX하고 채권자 지도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